네, 안녕하세요. 방산을 담당하는 대연메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로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을 하면서 방산 관련한 이 테마, 엮인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로템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모로코에서의 이 초대형 열차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경쟁부터 이 열차 제어 시스템에서의 이 수상까지 호재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적정 주가부터 향후 방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 같은 부분이 시청자의 1%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지만 한 번씩만 도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로템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먼저 보면서 이 가격적인 측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 5일선과 21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매물대를 보게 된다면 이 구간대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 안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29,000원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3년치 BPS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BPS 평균을 구하게 되면 약 17,500 17,5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PBR의 평균도 구하게 되면 약 1.56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자, 이 두 수치를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 약 27,400원의 주가를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PER과 EPS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3년치 PER 평균인 13.9, EPS 평균인 약 2,170원. 자, 이 두 부분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면 31,16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구한 첫 번째 수치와 비교를 해서 평균을 나타내면 28,750원, 다시 78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이 산출한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를 위해서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 기사 보게 되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 5조 7천억 이 규모의 이 대규모 열차 프로젝트, 자, 입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수주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규모가 하나로 약 5조 7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주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강형 실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자, 그동안 이 고속철도에서 자, 국산 제품 없이 열차 시스템 경우 전량 해외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발을 통해서 국내 역시 고속철도 열차 제어 시스템의 시대를 열었다. 자, 이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철도 부분에서도 이 국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자,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방산 부분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야겠죠. 이 방산 부분의 실적 역시 좋아졌는데 이 내수 부분 그리고 해외 수출 분야 모두 좋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폴란드 수출과 같이 방산 호황이 더해지면서 2018년까지 약 20%에 불과했던 현대 로템의 전체 매출 중에서 이 방산 부분의 매출은 44.6%까지 확대됐다. 자, 그리고 올해 역시 이 K2 전차 수출과 같은 이 방산 부분의 호재로 인해서 이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동향을 봤을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 동유럽 국가나 이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역시 방산업계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이 방산주들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방부에 따르면 23년 이 방산 수출액은 약 16조 9천억 수준인데 이 폴란드와의 2차 이 실행 계약 지련으로 이 전년 대비 173억 달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이 수출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 3배가량 증가했고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양해진 상태다. 자, 그리고 중동과 이 동유럽 국가의 한국 방산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당분간 수출 사업의 비중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현대 로템의 경우 이 중장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시황도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고용 지표죠. 자, 이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1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상 수치를 훨씬 웃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강화되고 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상승했던 시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그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내 지수인 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어앤그리드상 이 탐욕 구간 그리고 S&P 500상 과매수 구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물량 조절을 진행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통한 추가 매수 시기를 기다리면서 제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일 국제유가는 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공급의 양이고 현재 중동의 정세, 오펙 산유국의 감산, 또 미국의 높은 원유 재고로 인해서 유가는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와 증시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가의 하락은 증시 상승,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 로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